그러니까 이 여당이 뭘 좀 하자, 뭐 야당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뭐 이거 줄게 당근도 내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니까 11월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선거 있으니까 1심에 유죄 그랬던 것 같아요. 나오면은 네. 이거 판이 바뀐다, 이거 계속 버티자 이런 거 같은데, 근데 11월 되니까 그 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지금 김건희 또 윤석열 두 사람 이제 그만해라, 내려와라 이런 목소리 크고 있으니까 11월이 어떻게 보면 여권에 더 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그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예.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음. 자기들도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면 버텨진다라고 생각을 버티자.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세상에 가릴 수 있는 진실은 없다고 생각하고 부정의함은 결국에는 심판받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던 것들이 더 네.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까지 밀렸다. 저는 앞으로 뭐 육성이 어느 수준까지 더 나올진 모르겠지만 예. 앞으로 이제 터져 나올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보다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한 의혹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정말 레임덕을 넘어서 데드덕 상태에 진입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저는 빠르게 내려오고 네. 새로운 정부가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네.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정치적인 도덕적인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3년 동안을 멈춰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은 뭐 답은 정해져 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버티기에 들어간 걸로 우리가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7일 기자회견도 아까 좀 저희가 언급을 했지만 어제 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들어가가지고 막 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입장 표명을 순방 가기 전에 빨리 해야 된다. 11월 말까지 하면 늦는다. 이런 얘기를 해서 참모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7일 오전으로 하는 걸로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실도 좀 급하긴 급한가 봐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근데 뭐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정연설도 그렇고 뭐 4대 개혁에 대한 성과를 설명했던 것도 그렇고 네. 대통령실에서 보면 우리가 그래도 지금까지 이만큼 노력했어. 라는 걸로 국면 전환을 계속해서 해보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어. 이것 좀 봐줘. 인정해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도 나와서 직접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네. 큰 기대가 되지는 않고요. 그 디올백 네. 수수 관련해서도 박절하지 못해서. 네, 파우치라고 이야기하는 진행자의 발언에 네. 박절하지 못해서라고 이야기했고, 지금 그 파우치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KBS 사장으로 가게 된 상황 아닙니까? 네. 황당하죠. 네, 저는 사람이 바뀌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는 데에는. 윤 대통령이 바뀌지 않고 우리가 그때 봤던 그 모습 그대로 등장할 것이다. 네, 저는 큰 기대하지 않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아유, 뭐 내 아내도 박절하지 못했는데 나도 박절하지 못해서 전화할 때 그렇게 좀 얘기해 줬습니다. 기분 좋게. 이렇게 넘어가려는 거 아닌가? 그것은 기존의 대통령실의 해명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해명이잖아요. 근데 기존의 해명으로도 국민들의 분노가 진정이 안 됐는데 대통령이 나와서 그렇게 똑같이 해명을 하면 네. 오히려 불난집에 기름 붓는 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발언만 이어지게 된다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다. 국민들이 더 이제 촛불 들고 나오겠는데요, 광장으로. 저는 앞으로는 그 국민들의 분노가 더 거세질 그런 시간들만 남았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 어떤 분노에 부응하는 것이 주권자의 분노에 부응하는 것이 또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건희 특검법이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또 당면한 이슈인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11월 뭐 김건희 특검의 달로 정해가지고 총력전을 좀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김건희 특검 통과 가능성, 만약에 이제 재의결 날짜가 11월 28일이라고 보면 14일 통과돼서 거부권 행사가 된다 그러면 재의결을 하게 될 텐데, 지난번에는 산술적으로 보면 4표의 반대, 그러니까 반란표, 찬성표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번엔 좀 어떻게 될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사실 안타깝게도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공은 한동훈 대표에게 있죠. 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한탄스러운데요. 예. 근데 전국의 국민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녹취로 뜨거운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는 계속해서 좀 미래 비위를 예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특감 예.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저는 한동훈 대표의 인식이 굉장히 한가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국민들은 대통령의 과거 비위에 대해서 입장을 요구하고 사과를 요구하고 예. 물러나라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모르는 것인지 저는 좀 의문이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난 임기 100일 동안 한동훈 대표 임기 100일 동안 보여줬던 행보들이 그런 한가한 현실 인식들을 다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의 공약, 대표 출마할 때 공약이었던 최상병 특검 관련돼서도 야당이 그 내용을 담아서 법안 발의를 했는데도 맞아요. 통과를 못 시켰잖아요. 네. 대통령실에 그런 요구조차도 못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불기소 관련돼서도 법무부 장관 출신 아닙니까? 네. 법무부 장관 출신 당대표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론이 났을 때 대통령실 편을 들지도 못하지만 실제로 뭐가 문제인지 법무부 이 검찰의 행태가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못했던 거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공천 개입 그리고 이 당무 개입 그리고 국정농단에 대해서도 당대표로서 뭐 책임 있는 이야기 뭐 네. 특검이라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특별감찰관 이야기나 하고 있죠. 저는 네. 그냥 그 대통령이 이렇게 전 국민 앞에서 한동훈 대표를 모욕을 줘도 한마디도 못했던 그런 태도가 그냥 네.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그런 네. 한동훈 대표에게 이 특검 통과 재의결 8표의 공이 그래요. 가 있다는 것이 참 한탄스럽습니다. 참 8표가 이게 산술적으로 보면은 크지 않아 보이는데 또 지금 지난번도 지지난번도 그렇고 이게 어려우니까 참 국민들 입장에서는 애가 탑니다. 8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더 저렇게 나올 수 있는 거라고도 생각하고요. 그 8표가 참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어디 한번 해봐라는 식으로 버틸 수 있는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진짜 한동훈 대표가 어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동훈 대표도 사실은 지금 계속 패싱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경호 대표는 대통령 가서 만났다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만나려고 해도 약속을 잡아야 되고 뭐 회동 그러니까 독대를 하자고 했는데도 면담으로 바뀌고 또 앉은 자세도 그냥 이렇게 직사각형 앉아 계시죠. 거기에 이러고 팔을 뻗어서 앉아 있는 대통령이 있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참 글쎄요. 참 대표하기 쉽지 않다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 대통령까지 가게 된 장면들 중에 그런 어떤 계기가 됐던 장면들 중에 하나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런 장면들이 있었던 맞아요. 거잖아요. 예, 예. 저는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정치를 하고 싶고 실제로 대통령에 대한 꿈이 있다면 저는 난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 라는 선언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근데 뭐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요. 그런 선언이 나올 시점, 그러니까 나오면 한참 전에 나왔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나와도 몇십 번은 나왔어야 되는 상황인데 한참 전에 나왔거나 예. 아니면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됐던 그날 바로 나왔어야 하는 메시지이지 않겠나. 네. 그렇네요. 근데 그게 그런 메시지는 나올 기미도 안 보이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친한계 얘기를 들어보면은 친윤계 내에서도 그렇고 이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위기감은 좀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것 같은데. 나를 세우는 것 같지만 예. 특별감찰관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문제에서의 전혀 핵심이 아닌데 뭔가 이렇게 대통령실의 퇴로를 계속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약속 대련 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예. 약속 대련이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는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실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네. 대통령실이 그조차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 국민의힘 글쎄요. 내부도 지금 뭐 시끄럽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만 그건 뭐 행동으로 보여줘야 국민들이 판단을 할 건데 행동으로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 지적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도 하차, 그러니까 탄핵과 아니면 하야 그리고 임기 단축 개헌까지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런 국정 현실인데 저는 하다못해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다못해 국민들 이렇게 뭐라고 하고 국민들이 비판을 하면 하다못해 개각이나 인적 쇄신 이건 좀 보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하려면 총선 직후에 했겠죠. 아. 네, 저는 이제는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가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렇게 개각을 통해서 쇄신할 수 있는 시기도 완전히 놓쳐버렸다라고 네.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아직까지 행안부 장관이라고 얘기하면 아마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제가 자리 봤을 지키고 땐 있죠. 이상민 장관, 네. 뭐 한덕수 국무총리 아마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총리와 장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그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 참사에도 자리 지키고 있는 주무장관이 이 어떻게 이 그런 장관이 있을 수가 있느냐. 법적인 책임을 얘기를 하면서 법적인 책임이 아니라면 도의적인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무책임 정권 아니냐. 책임지지 않는 아무것도 내 탓이라고 하지 않는 정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태원 참사가 딱 임기 첫 해에 벌어졌던 참사였거든요. 네. 2022년 10월 29일이고 그때 보여줬던 그 무책임함이 지난 2년 반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 한 번의 무책임함은 뭐 국민들이 임기 초반에 뭐 이렇게 물론 분노하지만 네. 뭐 이렇게 그 순간을 어떻게 모면할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런 무책임함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결국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